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6월 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됐고, 지금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1.2%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8%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눌려주는 흐름이 나왔었다면 코스닥은 오후장까지 한 방향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SK 하이닉스가 7% 급등이 나왔고, 또 금융주의 흐름도 괜찮았었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까지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이 있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에서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6월 3일에도 한 차례 들어왔다면 오늘은 규모가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 합쳐서 약 4,300억 정도, 금요일치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또 코스닥은 기관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외국인의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의 시장 흐름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는 외국인의 한 차례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다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오늘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급등이 나왔죠. 에코프로 BM도 양매수가 들어왔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기아. 하이닉스를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반대로 기관은 삼성전자, 에코프로 BM, 삼성 SDI, 셀트리온, SK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전날에는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종가상으로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역사상 처음으로 17,000포인트를 돌파했고, 그리고 S&P 500도 이틀 전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고, 다우지수는 큰 반등은 아니었지만 이틀 동안의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급등이 나왔고 종가가 무려 4.5%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소폭 눌림이 발생이 되었지만 조만간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은 마이너스 0.2%, 대만 증시도 비슷하죠. 물론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날에 크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증시는 반대로 이틀 동안의 소폭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날 미국 증시는 보합세로 마무리되었다면 이틀 전에 크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특히 반도체 쪽,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이 오늘 시장을 크게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수요일 저녁에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53.8포인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확장세로 전환되었다는 다소 좋지 못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7월 마지막 날, 그때 FMC가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이에요. 8년 만에 처음으로 4.5%에서 4.25%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그보다 조금 앞서서 캐나다에서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FOMC가 있거든요. 물론 그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기대감은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7월 31일에 이때 또 FOMC가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으로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을 크게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고용지표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런 고용지표 데이터를 통해서 고용이 둔화가 되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수만 있다면 오늘 밤에 한 차례 또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6월 12일날 FOMC가 있다고 했죠. 만약에 이번에도 고용이 좋지 못하다면 7월 31일이 아닌 6월 12일에 이때 어쩌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확률적으로는 7월달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캐나다라든지 ECB에서도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했던 만큼 분명히 기대감이 조금은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이런 부분이 오늘 국내 시장의 기술주가 선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게 영업이익의 증가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기술주에 특히 호재가 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재료를 살펴보면 오늘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쪽에서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TSMC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 간의 협업 소식이 나왔고 그게 오늘 주가의 큰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또 TSMC와 협업 소식 이런 부분이 오늘 투심을 크게 자극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크게 급등이 나왔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오늘도 갭상승으로 출발했죠. 하지만 파란 음봉과 함께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초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석유 시추와 관련해서 석유 외에 가스라든지 철강 관련주들 이런 업종들의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고 일정 부분 팩트 발표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액트지오 회사에서는 기사 타이틀을 보시는 것처럼 20%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16년 동안 조사했었던 이 호주 기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16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철수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는 기자회견을 했었던 이 액트지오의 본사를 살펴보면 자, 본사가 자택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뭐 이유를 설명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납득이 조금 가지 않고요. 자, 어쨌든 팩트 발표가 있었고 또 약간의 신뢰성의 문제 때문인지 오늘 많은 석유 관련주라든지 천연가스 관련주들 장 초반 대비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신뢰성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차라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지금은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부터 해서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보면 3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에너지솔루션도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미약하지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중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 부분은 기술주의 반등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의 이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기술주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국을 넘어 유럽연합에서도 다음 달 4일부터 관세를 올릴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얼마나 올릴지 그거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망을 하는 것은 지금이 10% 관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2배 정도 20%로 올릴 전망이고 그 때문에 최근에 국내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 이쪽에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오늘 3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업황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결코 주가가 지금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추세 있죠? 맞고 내려오고 계속 맞고 내려옵니다. 이 추세를 돌파하기 전에는 여전히 전기차의 업황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고 또 테슬라도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저점을 이탈하진 않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하반기에 추세가 돌아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은 반도체로 비교해 보자면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것은 작년 초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실적이 정말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왔던 만큼 지금부터는 하반기 2차전지에 대해서 언제쯤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간의 주가가 많이 눌렸던 만큼 업황 사이클의 특성을 보더라도 하반기에는 2차전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서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여러가지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월요일 같은 금요일이었는데 다행히도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